가장 많은 유형이 뭐 깡통 전세라고 하나요? 사실은 그게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.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정우승 변호사입니다. 전세 사기 상담이 종종 들어오죠? 많았죠. 최근 한 네. 1년 동안 정말 많았어요. 특히 올 초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오다가 요즘에는 슬슬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아직도 들어옵니다. 아, 들어오기는. 그런가요? 실제로 뭐 전세 사기로 분류되는 유형과 이제 아닌 유형, 뭐 혼동하셔가지고 전세 사기라는 용어를 쓰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. 그쵸. 뭐 형사건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수임한 거 있으세요? 저희 그 청량리 분사무소에서는 빌라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분의 피해자분이 계셔갖고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뭐 민사적인 부분을 도와드린 적도 있었죠. 실제로 형법적으로 다루어질 때는 사기라는 범죄로 다루어지게 되고요. 그게 형량이 아마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, 2천만 원 이하? 그쵸. 그리고 이제 사기 편취 금액이 단일한 범위에서 막 5억, 15, 50억을 넘어가면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추가 이제 높은 형량이 반영되기도 합니다. 가장 많은 유형이 뭐 깡통 전세라고 하나요? 깡통 전세 수법으로 실질적으로 뭐 임대인이 전혀 자기 자본 투입 없이 이제 전세입자를 불러들였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환을 못 해주는 케이스들이 있었죠. 그쵸. 이것도 좀 전형적인 방법이긴 한데 임대인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임대인인 줄 알고 계약을 했어요.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등기를 떼보니까 B라는 사람이 임대인이어서 뭐 나중에 계약상의 뭐 불일치로 인해서 전세금을 뭐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, 또 가장 최근에 많이 발생했었던 유형이 A라는 사람을 임대인으로 알고 계약을 했어요. 등기부상에도 A로 되어 있고, 근데 계약을 하자마자 다음날 B 명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매수인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자동 승계되도록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. 사실은 그게 네.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. 자격 없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어서 네.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. 네,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,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명의가 변경이 됐잖아요. 근데 B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, 국세나 지방세 채무액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임대차보호법상 뭐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민사집행법상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권보다 앞서는 게 이제 조세채권, 대표적으로 뭐 국세, 지방세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예를 들어 뭐 조세 채무액이 뭐 한 15억 된다. 그럼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저당권도 없고 등기부 네. 봤을 때, 그리고 내가 제일 뭐 그 전입신고랑 그 대항력을 다 갖춰서 이러면 나는 무조건 보장받겠네 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선순위 국가가 계신 거죠. 그러면 이러한 전세 사기,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? 일단 신변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근데 민사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신변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하셔서 일단 신변 확보를 해놓고 향후 절차를 도모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. 일단 형사고소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민사를 진행을 하시는 건데, 현실적인 문제가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. 근데 뭐 사정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으셔야 이사를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어요. 당장 이사를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대항력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대항력의 요건 중에 하나가 점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. 근데 그거를 우회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거를 통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을 하더라도 우선 면제를 받으실 수 있다. 근데 보통 이제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몇 년씩 걸리는데 네. 임차권 등기 명령은 좀 빨리 나오나 봐요? 최근에는 뭐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정말 빨리 나올 때는 일주일 안에 나오는 그쵸. 경우가 왔어요. 네. 그래야 이사를 갈 수 있으시니까 네네네.
국가에서도 아니면 사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좀 빨리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신 다음에 이사를 가신다면 대항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계속 거주를 해도 된다고 하시면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뭐 경매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정부 지원 대책으로 나왔던 우선수권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소유권을 받아와서 이제 손해를 조금 해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.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그 새로 바뀐 임차인이 그래도 자력이 어느 정도 있다. 이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실질적으로 뭐 명의가 바뀐 B가 진짜 뭐 조세채권 채무액이 막 쌓여 있다. 수십억에 뭐 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. 라고 하면 민사를 진행할 실익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채무액이 가령 뭐 전세금이 5억이다 라고 했을 때 공범이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여러 명의 공범들에 대해서 각각 5억을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대신에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갚는다라고 하면 전체 채권액이 2억으로 감소되는 그런 부진적 연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. 쉽게 얘기하면 아무한테나 받으면 된다 이거죠. 그래서 공범을 최대한 많이 신병을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실질적으로 뭐 엄격한 의미에서의 전세 사기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맞죠. 있겠습니다.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꽤 많죠.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다 전세 사기로 일단 말씀은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익숙한 용어다 보니까.